자,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박형철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백원호, 또 민변의 권경의 공소장에서 무는 범죄자다. 이렇게 그 권경의 변호사, 민변의 권경의 변호사가 이제 글을 어저께 페북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까지 하고 다른 큰 문재인의 이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공소장, 엘리자벳님께서 맘카페들은 문재인을 아이돌 사생팬처럼 지키는 거죠. 글쎄, 아이돌 사생팬보다 저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 이제 올라온 거를 보면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재벌, 그 다음에 조중동,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자유한국당 이런 데에 사주를 받아서 윤석열이 말하자면은 이 울산 사건을 이 공소를 13명을 한 거다. 윤석열은 그들과 한 통속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그 한 통속이 돼가지고 우파들이 4.15 총선에서 통합을 해갖고 승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문재인 탄핵으로 가려는 거다. 이게 어제 오늘 맘카페라든가 또는 대깨문 카페에 그냥 쫙 좌표 찍듯이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막 사생결단 나듯이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맘카페에 있는 여자들이 그냥 쫙 글을 올리는데 우리도 또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문프님 지켜드려야 돼요. 우리 달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 걸겠어요. 이런 게 막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 화장하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카페에서 화장은 뒷전으로 가고 오로지 문재인이 이쁘다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막 그 요리의 팁이라든가 살림에 말하자면 알뜰살림 하자는 데서 살림들은 다 안 하고 이 주부들이 나서서 문재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카페의 기본 목표, 이 설립의 목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문재인을 지키는 게 모든 맘카페라든가 살림카페, 요리카페, 화장카페, 성형카페, 네? 실내장식, 인테리어 카페, 이거의 본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아예 네이버의 여옥 대처 카페처럼 보수의 테마파크다.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제가 어느 날 우리 너무 이 세월이 하수상 하니까요. 우리 재밌는 외국 여행 가는 것만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근데 그만큼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 이 13명을 기소를 한 검찰의 울산 부정선거 공소장, 이거를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요.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게임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부들부들 우한폐렴에 걸린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우한폐렴보다도 더 심각한 공소장 공포, 공소장 포비아에 걸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한 게 백원호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 한병도, 그리고 이제 이광철, 이 3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문바 중에도 문바고 진골 중에도 진골인 성골급의 말하자면 친문 세력들입니다. 자, 일단 백원우가 한 짓을 보면요. 박형철한테 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기가 전화해도 되는데 황운하한테 네가 전화해. 자기가 이 자료 수합해 갖고 보내야 되는데도 네가 이 경찰청으로 보내. 이러면서 모든 걸, 즉 백원우는 이 박형철한테 아주 떠다 밀은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고, 박형철이라는 검사 출신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이 사람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 국민 총장인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이 조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 댓글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온 정권이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이 청와대에서 베이스 캠프처럼 하니까 아마 떨렸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한테 시킬 때 꼼짝 못하고 당한 거죠. 왜? 백원우의 힘이 너무 셌으니까.
그리고 백원우의 지시라는 거는 문재인의 지시라는 거를 아마 감 잡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형철이가 검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백원우가 이렇게 시켰고 나는 이게 불법이고 엄청난 국정농단, 부정선거인데도 지금 백원우의 위세에 눌려서 나는 결국은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에 가서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재판정에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13명이 재판정에 서게 될 때는 아마도 어마무시한 사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아마도 박형철은 자기가 그 검찰에서 진술한 거 이상의 것을 재판장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백원우, 한병도, 이광철 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겁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7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 범죄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국정농단일 뿐만 아니라 정말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을 다 동원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매관 매직까지 한 거예요. 임이라는 사람, 그 말하자면은 송철호하고 붙은 그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뭐 오사카 총영사 가고 싶다니까 고베 총영사 가라고 하고, 안 그러면은 무슨 이 공기관에 기관장 시켜주겠다고 하고, 한병도가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거기다가 황운하한테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외에 띨띨하게 지금 제대로 파지 않는 애들 압수수색 시키고 다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황운하는 우리한테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 정권의 큰 음모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만일에 검찰에서는 이번에 그 송철호의 말하자면 부정선거 기획을 보고 뭐 이제 김기현 그 비서실장이 뭐 이 향응을 받고 그다음에 뇌물까지 받았다, 이거 근거가 없다 하고 이거를 말하자면은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근데 황운하가 만약에 이걸 했으면 황운하는 기소하고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 거예요. 이 경찰이 했던 짓을 보면은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천에는 공로할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공소장에 보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35번이나 돼요. 대통령은 즉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은 탄핵감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노무현이 탄핵이 됐던 거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정말 자기가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열린 우리당을 돕는 합법적인 일이라면은 나는 뭐든지 하고 싶다. 그래도 문재인에 비해서 양심이 있는 게 합법적인 일이라고 한 거예요. 법에서 말하자면은 허용되는 일이라면 나는 열린 우리당을 선거에서 돕고 싶다. 이랬는데 그게 바로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말하자면 탄핵이 가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헌재에서 참 마지막에 이게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범죄는요, 합법적이지도 않고 완전 불법적인 일이라서 문재인은 진짜 저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탄핵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법치국가고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즉 선거의 중립을 대통령에게 명시했는데 그걸 어겼는데 반드시 탄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권경애라는 민변의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자, 이 권경애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민변에서의 그 골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뭐 이런 또 이제 이 공수처,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 변호사회, 중앙 변호사에서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하는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민변에서요 아주 골수 민변 변호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권경야가 이번에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본 겁니다. 변호사들, 특히 법을 하는 사람들, 또 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공소장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러니까 권경야가 진짜
이 민변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 문재인을 지지를 했지만 권경위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다. 왜? 이거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표방을 했는데 독재를 꿈꾸고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문 대통령은 괴랄한 독재자다. 이랬어요. 저는 괴랄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법적인 용어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인터넷 용어라고 합니다. 괴이하고 악랄하다는 거를 괴랄하다. 이거를 인터넷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쓰나 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괴랄한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세력들이 이제는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민주화 세력은 독재를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저항하는 이 존재가 됐다.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권경애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경애가 이제 천안함의 진실규명의 법률도 했었고 공수처 TF팀도 했고 또 한미 FTA도 반대를 했고요. 국법법에 대해서 수사 촉구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수 중에 골수 좌파인데요. 이 권경애가 뭐라고 했느냐. 진짜 이거 초음복집에 비하면은 이 울산 내 부정선거를 청와대에서 완전히 선거 캠프를 치고 13명과 8개 부서에서 달려들어서 송철호를 달성시킨 거는 초음복집은 완전히 말하자면 발톱에 때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이건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건 어마무시한 즉 나라를 집어삼키고 국기를 흔들고 헌법의 가치를 흔드는 거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문재인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은 괴랄한 독재자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앙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괴랄한 독재자다. 이게 문재인의 닉네임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중권에 있어서 권경애가 이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든 겁니다. 뭐 진중권은 명품 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눈물이 흘렀다. 왜냐하면 진중권은 자기도 좌파고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감히 니 따위가 어떻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네 아들 가짜 표창장 만들고 딸 이렇게 의존하네. 가짜 연구자료 제2저자로 올리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좌파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네가 모욕을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권경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괴랄한 독재자라고 한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 말하자면은 이 발언이다. 이제 이 좌파들에게 낙인이 찍힌 겁니다. 괴랄한 독재자라고요. 문재인은요. 문재인의 최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종환님 말씀대로 권경애는 일종의 양심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자 제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햇빛마을님께서 노무현이 레닌이라면 문과놈은 스탈린 같은 놈이다. 와,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딱 집은. 네. 와, 윤건희님. 에피소드 39. 그러니까 이 여옥 대첩에 말하자면 39번째 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윤건희님께서 아마 최근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 문정일님. 스탈린 경제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스탈린이 다 잘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 때 이 인민농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가 미국에 망명을 하면서 스탈린의 독재와 스탈린 경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다 폭로했습니다. 물론 고르바초프 때보다는 스탈린 때가 배급제를 해서 철저히 나았지만은 다 가난하게 배급을 받았고 그때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네, 공산주의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괴랄한 겁니다. 네, 자 라파솔님 문바들은 그래도 권경에 그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변절자라고 승냥이까지 물어뜯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미 물어뜯고 있습니다. 네. 파가니님께서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좌파단체에서도 선거부정, 심각한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세아라고 파리에 이제 택시 운전수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인데 그럼 뭐합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았던 거는 뭐하냐? 이 진태욱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말하자면
파리 패션샵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최대의 천병인 이 패션 디자이너한테서 월급을 받아 먹었으면서 이 사람은 또 좌파를 외쳤던 거죠. 근데 이 홍사아 씨도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 안 되면은 성명이라고 해라. 진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그 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 조한리님께서 커피 한 잔 드세요. 네. 이숙경님, 아유, 정말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따님께서 들어오셨다고 그러는데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 집에서 다 끓여 먹고요. 방송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숙경님. 우리 이숙경님이 이번에, 부엉이, 우리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여옥대첩 이 TV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된 부엉이 북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숙경 님이 따님 이 출산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하니까 다들 실망을 해가지고 보고 싶다고 막 그럽니다. 진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정재철님께서 이 정말 수계는 문재인이고 백원우, 조국, 그 다음에 이 임종석 이런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명수님 머리 스타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예뻐요. 저 미장원 간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 기르니까 사람들이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머리 기르는 거냐 근데 그거 아니고 카트를 제가 사실은 좋아해요. 근데 카트를 하게 되면 미정원회를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또 정말 요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은 우리 여기 레몽님이 소개해 주신 3만 원짜리 미용실에 가는데 굉장히 손질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용실이 어디 있냐면 압구정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릴게요. 자, 한종원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좋은 댓글도 올려주시는데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최세용님, 네, 다들 우리가 수고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이상을 해가지고 문재인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